여러분은 수호령, 수호신, 수호천사라는 존재를 믿으시나요? 누구에게나 수호신은 있다고 하는데 전 저에게 꼭 수호신이 존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든든해지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나의 수호신을 직접 보게 된 신비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윤슬 씨가 제보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편의상 제가 윤슬 씨의 시점에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괴담을 좋아하는 공포 마니아입니다. 심지어 잘 때도 ASMR로 괴담 유튜브를 틀어놓고 잘 정도로 괴담을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건 살면서 단 한 번도 귀신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꿈에서도 가위에 눌릴 때도 귀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귀신을 봤다는 친구들을 보면 어떤 느낌일까 하는 생각에 부럽기까지 했어요. 실제로 귀신을 본다면 정말 무섭겠지만 한 번쯤은 나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는 했죠. 물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날 아빠가 집에 작은 협탁과 흔들의자를 가져오셨습니다. 그 협탁과 흔들의자는 앤틱한 디자인에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였죠.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비싼 물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알고 보니 아빠 친구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거래처가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 봤더니 이미 사람들은 도망간 상태였고 어쩔 수 없었던 아저씨는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이라도 가지고 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우연히 그날 아빠가 친구분을 만나러 가셨던 거죠. 아빠는 협탁이랑 흔들의자를 보자마자 뭐에 홀린 것처럼 이건 내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친구분께 돈을 주고 사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시세에는 500만 원도 넘을 건데 50만 원에 가져왔다라며 자랑하듯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상한 건 평소 같았으면 쓸데없이 이런 걸 왜 사왔냐고 잔소리하셨을 엄마가 그날만큼은 아빠와 함께 덩달아 좋아하셨습니다. 아마도 작은 카페처럼 공간을 꾸며둔 베란다에서 흔들의자에 앉아 티타임을 즐기기에 딱 좋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날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밤, 한참을 잘 자고 있던 저는 문득 가위에 눌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귓가에 삐 하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저는 가위에 눌리면 남들처럼 귀신을 본다거나 특별한 무언가가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특이하게도 이명소리 같은 게 들렸거든요. 가위에 자주 눌리는 탓에 나름대로 깨어나는 법을 터득했던 저는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간신히 움직여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가위에 눌렸다 깨어난 줄 알았지만 꿈속이었고 또다시 가위에 눌렸다 깨어났지만 역시나 꿈속이었어요. 같은 상황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 저는 점점 더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그때 아가, 이제 그만 눈 떠야지. 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눈이 딱 떠지면서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벗어나지 못했던 그 꿈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꿈에서 깬 저는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가위에 눌렸던 탓인지 몸 여기저기가 쑤셨고 마치 온몸에서 피가 쫙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평소 때와는 다른 특별한 경험이었지만 이것 또한 그냥 가위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잊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모처럼 부모님과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저녁을 먹다 보니 엄마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전 엄마한테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요즘 꿈 때문에 잠을 설친다고 벌써 며칠이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꿈 이야기를 듣던 아빠가 놀란 표정으로 당신도? 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도 요즘 어떤 남자가 꿈에 자꾸 나와서 뭘 내놓으라고 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뭔가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엄마도 꿈에서 자꾸 이상한 남자가 나와서 뭔가를 찾듯이 괴롭히는 것 때문에 잠을 설친다고 했는데 아빠도 엄마랑 동시에 비슷한 꿈을 꾸었다는 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저는 부모님에게 뭔가 소름 끼치고 무섭다고 했지만 엄마는 쓸데없이 호들갑을 떤다며 핀잔만 주셨습니다. 엄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미신이나 꿈 같은 건 절대 믿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꿈 이야기는 해프닝처럼 마무리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신경을 쓴 탓인지 그날 밤 저는 가위에 눌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삑, 삑. 또 이명 같은 소리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오늘은 가위가 시작되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린과 동시에 숨이 턱 막혀왔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목을 조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목은 점점 조여왔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몸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입 밖으로 소리도 낼 수 없었고 전 답답함과 두려움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속으로 애타게 엄마 아빠를 불러봤지만 당연히 소용이 없었죠. 그렇게 점점 정신은 혼미해져 갔고 제발 누군가 날 깨워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노란빛이 번쩍하는 것 같았고 그와 동시에 전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건 아침이었어요. 눈을 떠 일어나 보니 목과 그 주변이 얼얼하고 뻐근했죠. 가위에 자주 눌렸었지만 이렇게까지 생생했던 적도 없었고 거기에 목 주변이 실제로 뻐근하기까지 하다 보니 뭔가 꿈이 아니라 현실 같다는 생각에 무섭기도 하고 찜찜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요즘 공포영화나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은 귀신을 믿는 사람 주변에 맴돌고 귀신 이야기를 하는 곳에 많이 모여든다고. 이상한 경험을 하다 보니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게 되었고 이제는 당분간 이런 건 절대 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소름 돋는 경험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행인 건 그 때문인지 한동안 가위에 눌리거나 이상한 꿈을 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제가 아닌 부모님에게 일어났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던 길에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사고가 난 거죠. 정말 다행히 부모님은 크게 다치시지는 않았습니다. 단독사고라 다른 인명피해도 없었고요. 하지만 전 사고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게 기적이다 생각될 정도로 완전히 부서져 있더라고요. 아빠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사고 날 당시 갑자기 너무 졸려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대요. 심지어 졸고 있는 건지 어쩐 건지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요. 더군다나 옆에 타고 있던 엄마까지 자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사고로 인해서 부모님께서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전 혼자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 동안 전 평소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어요. 부모님께서 입원하신 지 3일째 되던 날, 그날은 야간 알바 친구가 대타를 부탁했던 날이라 새벽 2시가 다 돼서야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벗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야 할 집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불도 다 꺼져 있는 거실 쪽에서 탁탁 소리가 작게 들려오더라고요. 무슨 소린가 싶어 얼른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거실엔 아무도 없었고 별다를 것도 없었죠.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고 저는 이상하다 싶어 베란다 쪽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흔들의자가 혼자서 흔들흔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세게 움직이고 있어서 의자 끝이 바닥에 닿으며 탁탁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앉아서 흔드는 것처럼요. 그런 생각을 하자 갑자기 섬뜩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흔들리던 의자가 갑자기 탁 하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더 고요해졌죠. 그 순간 가위에 눌리기 직전에 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멈출 생각이 없다는 듯 점점 더 커져갔고 저는 두 귀를 손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고 동시에 엄청난 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몸조차 가누기 힘들었던 저는 신음을 뱉으며 흔들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는 남자의 악에 바친 소리가 들리더니
동시에 누군가 제 머리채를 잡아 끄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의자를 잡고 버텼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싶으면서도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살고 싶어서 악을 쓰며 버텼어요. 하지만 머리채를 잡고 끄는 힘이 어찌나 강한지 머리가 벗겨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고, 머리로 손을 가져간 저는 결국 의자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의자에서 떨어졌고 머리채가 잡힌 채 질질 끌려갔습니다. 밀려오는 공포 속에서도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어요.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 비명을 지르면서 말이죠. 누구든 듣고 신고라도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그런데 그 순간 네 이놈! 하는 호통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실체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고장난 TV에서 보이는 것처럼. 제 눈앞에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빠 또래로 정장 차림에 목이 너덜너덜한 흉측한 모습이었고, 또 한 사람은 두루마기 한복을 입은 것 같은 연세가 많아 보이시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할아버지에게서 저번에 봤던 노란빛이 은은하게 나더라고요. 이상하게도 목이 너덜너덜한 남자는 흐릿하게만 보였지만 할아버지는 실제하는 사람처럼 뚜렷이 보였습니다. 화가 많이 난 것 같은 할아버지는 그 남자에게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썩 꺼지지 못할까? 이 근처에는 얼씬도 말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그리고는 그 남자에게 성큼성큼 걸어가 남자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문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남자는 할아버지에게 반항 한 번,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한 채 머리채가 잡혀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와 함께 그 남자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전 이 모든 상황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못 느낄 정도로요. 꿈인가 싶었지만 꿈은 아니었어요. 전 제 앞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는데 그때 하고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해보니 같은 층에 사시는 아주머니였어요. 새벽에 너무 시끄럽게 해서 찾아오셨나 싶어 서둘러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하시며 제 몸을 살피셨어요. 전 제가 머리도 마구 헝클어져 있고 옷도 엉망이라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죠. 사실 내가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싫어서 말은 안 했는데 신을 모시는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따라 기운이 이상해 늦게까지 기도를 올리고 누웠던 참이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큰 호통소리가 들렸고 복도로 나와보니 저희 집 문이 번쩍하면서 빛이 나더래요. 호통치는 소리는 분명히 사람 소리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급하게 와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아주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께선 의자랑 협탁을 보시더니 죽어서 지 물건 찾으러 왔구만 하시는 거예요. 이 물건 본래 주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죽어서 본인이 아끼던 물건을 찾으러 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계속 두면 누구 하나는 사단이 날 거라고, 꿈에 나와서 괴롭힌 것도 교통사고를 낸 것도 다 그 남자의 영가라고, 본인이 곱게 죽지 못해서 억울해서 누구 하나 잡고 본인 물건 찾아가려고 하는 거라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죠. 전 아주머니께 부모님이 사고 났다는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너무 신기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걸 그냥 버려도 되냐고, 태워야 하는 거 아니냐고 조심스레 여쭤봤죠. 그러자 아주머니는 얼굴에 살짝 미소를 지으시더니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분이 데려갔으니 이제 괜찮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사업이 망한 집에 있던 물건은 함부로 들고 오는 게 아니라고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곤 아가씨는 앞으로도 큰 걱정 없겠어. 큰 분이 뒤에서 지켜주고 계시네 라고 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전 그 이야기를 듣곤 직감적으로 아까 봤던 할아버지가 영화에서나 봤던 내 수호신 같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뭔가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전 속으로 감사하다고,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로는 가위에 눌려도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부모님도 무탈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할아버지도 다시는 나타나지는 않으셨지만 그날 이후로는 뭔가 그 할아버지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직도 날 지켜주시는구나 하며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괴담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저희 스튜디오 요신 괴담랩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나 기묘한 사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하단의 더보기란에 있는 요신 카페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 시 소정의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오싹하고 무서운 괴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